지금부터 여러분 컴퓨터 안에서 동작하는 AI를 함께 설치해 볼 거예요. 설치 방법이 윈도우스랑 맥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영상을 두 개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맥 편입니다. 윈도우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윈도우 편 영상을 봐주세요. 솔직히 오늘 내용이 좀 어색하실 수 있거든요. 검은색 화면에 글자를 치고 뭔가를 설치하고 이거 완전 개발자 같은데? 싶으실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요. 이게 정말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 허들 하나만 넘으시면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파워풀한 AI를 직접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발 경험이 전혀 없는 제 주변의 의사 선생님, PD, 가정주부분들도 모두 성공하셨거든요. 저를 믿고 하나씩 하나씩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혹시 MS-DOS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들어보신 적이라도 있으신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검은 화면이 MS-DOS예요. 1981년에 나왔거든요. 이때는 마우스가 없었어요. 컴퓨터를 쓰려면 이 검은 화면에 흰 글씨를 직접 타이핑해야 했습니다. 파일을 보려면 dir이라고 치고, 폴더를 이동하려면 cd 한 칸 띄고 games라고 치고, 게임을 이제 실행을 하려면 prince.exe라고 치는 거예요. 전부 다 키보드로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좀 불편해 보이죠? 근데 이때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마우스로 클릭하는 건 아직 세상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 방식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컴퓨터는 지금도 안에서는 이렇게 동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는 화면에서 아이콘이랑 마우스로 클릭하는 방식으로 한번 포장해서 보여주고 있을 뿐이거든요. 껍데기만 예뻐진 거지 안에는 여전히 글자로 명령을 주고받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제가 AI한테 일을 시키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검은 화면에서 글자를 쳐서 명령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 CLI라는 거예요. 40년 전 MS-DOS랑 본질적으로 같은 방식인 거죠. 자, 여기서 소프트웨어 리터러시 첫 번째 개념을 하나 배워볼게요. 클리랑 GUI입니다. 클리,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의 약자로 쉽게 말해서 글자로 일하는 창이에요. 맥에서는 터미널, 윈도우에서는 파워쉘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눈으로 보이는 창을 말합니다. 맥에서는 저희가 파인더, 윈도우에서는 윈도우 탐색기가 대표적인 거죠. 폴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고 파일을 드래그해서 옮기고 하는 그 익숙한 화면이에요. 중요한 건 이 두 개가 완전히 같은 거라는 겁니다. 가운데 등호 보이시죠? 같은 컴퓨터, 같은 파일, 같은 현실이에요. 탐색기나 파인더에서 폴더를 열든 터미널에서 명령어를 치든 보고 있는 건 똑같은 파일이거든요. 그냥 탐색기는 그걸 아이콘으로 보여주고 터미널은 그걸 글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표현하는 방식만 다른 거지 똑같은 거예요. 근데 AI 시대에 왜 이 클리를 알아야 하느냐? AI가 일하는 공간이 바로 이 클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AI한테 일을 시키려면 이 클리를 열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엔터. 이 CD라는 거는요, Change Directory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폴더를 이동해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CD 띄우고 물결 표시를 붙이면 내 홈 폴더로 가져오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현재 왼쪽에서 이동한 위치가 C 드라이브의 유저스의 포인트는 제 아이디거든요. 홈 폴더로 이동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열어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해보세요. 맥에서 터미널을 여는 법은 정말 간단해요. 세 단계면 됩니다. 첫 번째, 커맨드 스페이스를 눌러보세요. 커맨드 스페이스. 커맨드 스페이스를 누르면 화면 가운데에 검색창이 뜰 거예요. 이게 스팟라이트라는 건데 맥에서 뭔가 빨리 찾을 때 쓰는 기능이죠. 두 번째, 검색창에 한글로 터미널이라고 타이핑하세요. 검색 결과에 터미널 앱이 뜰 거예요. 세 번째, 엔터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터미널 앱이 열립니다. 터미널은 맥에 기본으로 깔려 있어서 따로 설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얀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가 나오는 창이 뜨면 성공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클리를 연 거예요. 자, 이제 화면을 좀 읽어볼게요. 처음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구조는 되게 단순해요. 먼저 이 왼쪽을 보세요. 나의 이름, 그리고 골뱅이 다음에 맥북 이름.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물결입니다. 이게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물결은 홈폴더라는 뜻입니다. 파인더에서 그 집 모양의 아이콘 있잖아요. 거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퍼센트 표시 다음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텐데요. 여기에 타이핑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왼쪽은 나 지금 여기에 있어 라는 의미이고요. 오른쪽은 여기에 명령어를 쳐. 이게 전부입니다. 이 두 가지만 알면 터미널 화면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건 챗 GPT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 보여줘 라고 한글로 말한다고 알아듣지 않아요. 컴퓨터는 정해진 명령어만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특별한 명령어를 써야 합니다. 다행히 자주 쓰는 건 몇 개 안 돼요.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오늘 명령어를 직접 타이핑하다 보면 오타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설치 가이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2강 맹용 설치 가이드 보기를 클릭하시면요. 제가 이 홈페이지 안에 오늘 사용할 명령어들을 다 정리해 두었습니다. 특히 명령어 중에 여기 오른쪽에 복잡한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모 박스를 준비해 놨는데요. 이 네모 박스를 클릭하시면 클립보드에 복사가 되고 붙여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브라우저를 닫고 터미널을 열어서 명령어를 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어는 pwd입니다. 이 pwd는 Print Working Directory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줘 라는 명령어예요. 엔터를 쳐보면 users 밑에 나의 이름 이런 식으로 경로가 나올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위치입니다. 파인더로 치면 내 홈폴더를 현재 열어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혹시 나중에 터미널을 쓰다가 나 지금 어디 있지 싶을 때 pwd를 치시면 됩니다. 길을 잃었을 때 GPS를 켜는 거랑 같아요. 자, 두 번째 명령어입니다. ls라고 쳐보세요. ls, 리스트의 줄임말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는지 보여줘 라는 뜻이에요. 엔터를 누르면 쭈루룩 뭔가 나올 거예요. 여기 보시면 데스크탑, 다큐먼트, 다운로드 좀 익숙하시죠? 파인더에서 내 홈 폴더를 보면 보이는 바로 그 폴더들이에요. 똑같은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다만 아이콘 대신 글자를 보고 있을 뿐입니다. 아까 제가 클리와 GUI가 같은 현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파인더에서 보이는 폴더 목록이랑 LS로 보이는 목록이 완전 똑같거든요. 자, 세 번째 명령어를 배워보겠습니다. 이번에는 cd라고 치고 한 칸 띈 다음에 데스크톱이라고 쳐보세요. 엔터를 누르면 왼쪽에 보이는 경로가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존에 있던 물결 대신 데스크톱이라고 표시될 거예요. 아까 제가 왼쪽이 나 지금 여기 있어 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뀐 거예요. 파인더에서 바탕화면 폴더를 더블 클릭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LS를 다시 쳐보세요.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들이 쭈르륵 나오실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바탕화면이 비어 있어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바탕화면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 볼게요. 이 폴더 이름은 테스트라고 지어보겠습니다. 다시 터미널을 열고 똑같은 명령어인 ls를 치고 엔터를 치면 방금 제가 만들었던 테스트 폴더가 ls 명령어에도 똑같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는데요. 이 cd는 Change Directory의 약자입니다. cd 한 칸 띄고 폴더명 테스트를 누르고 엔터를 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쪽에 테스트 폴더로 진입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ls를 치면 폴더 안이 비어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이번에는 다시 데스크톱 폴더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상위 폴더로 올라가는 파인더 입장에선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는 거랑 비슷한 거겠죠. cd 누르고 한 칸 띄고 점점 이게 상위 폴더로 올라가 달라는 말입니다. 엔터를 쳐보시면
다시 왼쪽에 현재 있는 폴더가 데스크톱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이 ls를 치면 테스트 폴더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이번엔 네 번째, mkdir, 바로 폴더 만들기를 해볼 겁니다. 제가 아까 테스트 폴더를 만들었을 때 바탕화면에 나가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고 새로운 폴더를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건 GUI 형태로 새로운 폴더를 만든 거예요. 이번엔 클리에서 명령어를 통해서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mkdir 한 칸 띄고 테스트 1 이렇게 쳐보세요. 이 mkdir은 make 디렉토리의 약자입니다. 바로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라는 뜻이겠죠. ls를 쳐보시면 제가 아까 GUI로 만들었던 테스트 폴더와 방금 클리에서 만든 테스트 1 폴더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터미널을 잠깐 최소화시키고 바탕화면에 보면 이렇게 테스트 1 폴더가 새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명령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클리어입니다. 클리어를 치면 화면이 싹 깨끗해질 거예요. 지금까지 쳤던 명령어들이 전부 사라지고 처음 열었을 때처럼 깨끗한 상태가 돼요. 이건 나중에 진짜 유용한데요. 명령어를 이것저것 치다 보면 화면이 엄청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때 클리어 한 번이면 정리 끝이에요. 길을 잃었을 때도 일단 클리어를 치고 pwd를 치면 내가 현재 users 유한 데스크톱에 있구나 라고 아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배운 명령어를 한 번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총 5개입니다. pwd,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거. 그리고 ls, 여기에 뭐가 있는지 목록을 보여줘 라는 명령어죠. 그 다음에 cd, change 디렉토리로 한 칸 띄고 폴더명을 입력하면 해당 폴더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상위 폴더로 올라가고 싶으면 cd 한 칸 띄고 점점 하면 다시 데스크톱 폴더로 올라간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mkdir, make 디렉토리의 약자로 만들고 싶은 폴더명을 한 칸 띄고 입력하시면 새로운 폴더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리어 하면 깨끗하게 화면이 정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6개가 터미널의 기본이에요. 솔직히 이것만 알면 돌아다니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파인더에서 폴더를 열고 파일을 보고 뒤로 가기 누르는 거랑 완전 같거든요. 그걸 글자, 여기서는 CLI에서 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 한글 폴더명은 직접 타이핑하면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또는 중간에 띄어쓰기가 있는 폴더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래요. 그럴 때는 앞 글자만 치시고 탭키를 누르세요. 예를 들어 바까지만 치고 탭키를 누르면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 완성을 해주거든요. 여기서 보여드리면 ls 치고 cd 점점 해서 여기에 데스크탑, 다큐먼츠, 다운로드 여러 가지 폴더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PI까지 치고 탭을 치면 자동 완성이 됩니다. 픽처스가 바로 쳐지는 거죠. 이 자동 완성을 꼭 기억해 주세요. 사용하면 진짜 편합니다. 자, 이제 폴더 돌아다니는 건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프로그램 설치예요. 여러분이 보통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어떻게 하세요?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DMG 파일 열어서 응용 프로그램 폴더에 이제 드래그 하고 있잖아요. 이게 GUI 방식의 설치입니다. 클리에서도 똑같이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어요. 다만 마우스로 클릭하는 대신 명령어 한 줄이면 돼요. 첫 번째로 설치할 건 git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git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 파일의 변경 이력을 기록하는 도구입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다루겠지만 지금은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따가 설치할 AI 도구가 동작하려면 git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깔아두는 겁니다. 자, 터미널에 이렇게 쳐보세요. xcode select install. 오타가 날 수 있으니까 브라우저를 여시고 여기 밑에 xcode select install을 복사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엔터 쳐보시면 xcode install request가 됐다고 나오면서 여기 밑에 독에 가보시면 새로운 설치 도구가 실행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설치를 누르시고 동의를 하신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설치되는 걸 기다려주세요. 다운로드 받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좀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AI를 동작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도구들이 설치된다고 생각하시고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치가 된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전 한 10분 정도 걸렸는데 이렇게 소프트웨어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완료를 눌러주시고 설치가 끝났으면 잘 깔렸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이렇게 쳐보세요. git version.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만들어 놓은 가이드에 있으니까 여기서 복사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고 엔터를 쳐보시면 이렇게 git version하고 숫자가 나오면 성공입니다. git이 제대로 설치된 거예요. 자, git이 다 깔렸으면 이제 오늘의 메인입니다. 클로드 코드를 설치할 거예요. 클로드 코드가 뭐냐면 1강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터미널 안에서, 즉 컴퓨터 안에서 AI, 동작하는 AI고 이 AI한테 말을 걸면 AI가 저희 대신에 직접 코드를 짜고 파일을 만들고 실행까지 해주는 도구입니다. 바이브 코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도구인 거죠. 자, 터미널에 이제 클로드 코드를 설치하는 명령어를 칠 건데요. 이거는 길어서 저도 외우지는 못하기 때문에 클로드 코드 설치하기에 4번 여기를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커맨드 V를 누르고 붙여넣은 다음에 엔터를 치면 클로드 코드 설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명령어가 하는 일은 claude.ai 홈페이지에서 설치 파일을 다운받아서 바로 실행하는 거예요. git을 설치하는 거랑 비슷한데 이번에는 이 클로드 코드를 만든 회사에서 직접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네, 좀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Setting up Cloud Code라는 게 나오고 Installing Cloud Code Native Build Latest 최신 버전을 설치하겠다라는 안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기다리다 보면 설치가 완료됐다고 이렇게 클로드 코드 successfully installed 화면을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설치가 완료된 건데요. 한 가지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봐 주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셋업 노트입니다. 이 클로드 코드를 설치를 했는데 아직 이 터미널이 클로드를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걸 잘 모르는 상태거든요. 이 패스, 그러니까 실행시킬 수 있는 경로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에코부터 시작하는 이 부분을 똑같이 드래그해서 커맨드 C로 복사해 주시고 여기에 붙여서 엔터만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면 클로드라고 저희가 치면 곧바로 실행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 다시 한번 터미널을 종료시키고 커맨드 스페이스로 스팟라이트 켜서 터미널을 치시고요. 이제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영어로 클로드, CLAUDE를 치고 엔터를 쳐보세요. 네, 이렇게 엔터를 쳐서 저처럼 클로드 아이콘이 나오면 설치 성공입니다. 여기 밑에 나오는 내용은요, 클로드 코드를 실행할 때 맨 처음에 환경 설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테마를 설정해 달라는 건데요. 여기서 잠깐 멈춰주세요. 테마 선택은 나중에 할게요.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클로드 코드를 쓰려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료 계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클로드 코드를 실제로 실행하기 전에 먼저 claude.ai 홈페이지에 가서 가입을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은 잠시 최소화시켜서 닫아주시고요. 브라우저에서 새로운 탭을 열고 주소창에 claude.ai 이렇게 입력해서 클로드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네, 이렇게 클로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클로드를 가입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밑에 내려다 보면 프리 프로 맥스 이렇게 세 가지 요금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프리는요, 클로드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챗 GPT도 마찬가지로 결제를 하지 않고 챗 GPT와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클로드 역시 프리 버전을 사용하면 클로드와 대화가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클로드 코드, 저희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컴퓨터 안에서 동작하는 AI는 프리 버전에선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프로 버전을 결제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기 보면 17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연간 구독. 그러니까 한 번에 1년 결제를 할 때 17불인 거고, 월별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20불입니다. 여기 클로드 체험하기를 누르시고, 웹에서 계속하기를 눌러서 각자의 이메일 계정으로 로그인 해주세요.
네, 로그인이 완료되면 저처럼 계정을 만들어 보세요 하면서 가입하는 플로우가 진행되게 됩니다. 저는 모두 동의를 하고 계속을 눌러준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서 결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17불로 되어 있는 건 연간 구독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여기 월간으로 바꿔주시고 프로플랜 구매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월간 구독료는 20불인데 여기에 VAT, 부가세가 붙어서 총 22불이네요. 여기 밑에 있는 결제 수단을 작성해서 결제를 진행해 주세요. 네, 결제까지 완료하셨으면 저처럼 이렇게 몇 가지 안내사항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이해했습니다를 클릭해 주시고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불러드리면 될까요? 여기에 자기의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저는 김유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설문이 나오는데 이거는 마음대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 클로드 코드 설치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설문도 아무거나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클로드랑 채팅하는 저희가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AI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왔으면 완료입니다. 이 상태에서 브라우저를 잠시 최소화시켜 주시고요. 저희가 아까 멈췄던 터미널을 다시 여시면 됩니다. 네, 이제 아까 멈추어 두었던 테마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환경이 클리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기서는 마우스로 1, 2, 3, 4를 클릭한다고 해서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클리는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대신 화살표 방향키로 아래 위로 이렇게 눌러보시면 선택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테마를 선택해 주세요. 저는 기본으로 사용하는 다크 모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넘어가면 로그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저희는 클로드 구독 모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번을 선택해서 엔터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클로드가 자동으로 브라우저를 열고 저희가 로그인했던 클로드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것을 승인할지 물어보게 됩니다. 여기서 승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로그인이 완료됩니다. 놀랍게도 이건 브라우저에서만 로그인 되는 게 아니라 클리 환경에서 클로드가 자동으로 권한을 승인해 줬다는 걸 알고 로그인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시고 몇 가지 보안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드디어 클로드로 로그인하는 것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안에 AI한테 한국어로 말을 걸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꺽쇠 표시가 있고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안녕이라고 치고 엔터를 치면 AI가 대답을 해줄 거예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 여러분 컴퓨터 안에서 AI가 동작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터미널에서는 컴퓨터가 알아듣는 특별한 명령어를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클로드 코드 안에서는 이제 한국어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AI가 여러분의 말을 컴퓨터가 알아듣는 명령어로 바꿔서 일을 해줄 거예요. 이게 바로 바이브 코딩입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 클로드를 종료하는 방법부터 배워볼게요. 슬래시, 시프트 바로 옆에 있는 슬래시를 누르시고 영어로 EXIT를 누르고 엔터라고 쳐주세요. 그러면 클로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다시 터미널로 돌아온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맨날 했던 것처럼 컴퓨터가 알아듣는 명령어, 한국어가 아닌 CD나 LS 같은 명령어를 쳐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다시 클로드라고 치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클로드를 활용해서 클로드에게 일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클로드 코드는 내가 지금 서 있는 폴더 안에서 일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탕화면에서 클로드를 실행하면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들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고요. 또 어떤 특정 폴더, 다른 폴더에서 클로드를 실행하면 그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로 클로드가 일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작업용 폴더를 하나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바탕화면에서 파인더로 만들어 볼게요. 브라우저를 닫고 바탕화면에서 새로운 폴더를 누르고 폴더 이름은 AI 클래스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폴더를 이제 만들어 뒀으니까 다시 터미널을 여시고 클리어로 깨끗하게 해볼게요. 클리어라고 하시고 현재 지금 보시면 물결 표시로 홈 화면에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죠. 여기서 LS를 눌러보면 데스크탑으로 갈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시니까 CD, 체인지 디렉토리에서 데스크탑 탭으로 자동 완성시킬게요. 이동하시고 여기 안에서 LS를 다시 쳐보시면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AI 클래스라는 폴더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CD AI 클래스 자동 완성으로 탭 쳐서 해보고 이제 저희가 AI 클래스라는 폴더 안으로 이동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클로드를 쳐서 실행을 시키시면 이 AI 클래스라는 폴더를 클로드 코드가 작업 환경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AI 클래스 폴더 안에서 클로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CLAUD 클로드를 치고 엔터. 트러스트를 해주시면 자, 이제 AI 클래스 폴더 안에서 클로드가 실행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클로드 실행할 때 현재 클로드가 동작하고 있는 폴더를 어디서 확인하시면 되냐면요. 여기 클로드 아이콘 밑에 그 위치가 나타나 있습니다. 물결, 홈 화면에서 데스크탑 폴더 안에 AI 클래스에서 내가 지금 동작하고 있어요 라고 클로드가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본격적으로 클로드에게 일을 시켜보겠습니다. 먼저 클로드에게 한국말로 테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줘. txt 포맷으로 이렇게 일을 시켜볼게요. 바로 파일을 생성하는 일을 클로드에게 시켜보는 겁니다. 그러면 클로드는 write, 파일을 쓰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엔터 치고 yes를 해주세요. 네, 그러면 파일이 생성됐다고 나오니까 저희가 실제로 파일이 생성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AI 클래스 폴더를 열면 이 안에 테스트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안에 내용을 보면 클로드가 방금 작성하겠다고 했던 그 내용이 작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일을 수정해 달라고 한번 요청해 볼까요? 파일 내용을 수정해 줘. 이렇게. 여기서 한 가지 볼 거는 클로드가 되게 똑똑해서 다음에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추천도 해주거든요. 터미널이나 이 클리 환경에서는 탭이 자동 완성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 맨 앞에 두고 탭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완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줄로 만들어줘. 이렇게 제가 한번 수정 요청을 보내볼게요. 그러면 test.txt 파일을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줄지 저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1번 임의의 샘플 텍스트로 세 줄을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1번으로 해줘. 네, 이렇게 하면 이 파일을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데 제가 업데이트 해도 될까요? 라고 하면 엔터. 네, 수정해도 돼 라고 제가 말해봤습니다. 그러면 파일을 수정했다고 하니까 안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면 네, 이렇게 파일 내용이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일 내용을 읽고 한번 요약해 달라고 해볼까요? 네, 여기도 똑같이 파일 내용을 확인해 줘 라고 자동으로 요청이 되어 있는데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reading 하면서 test.txt 파일을 읽고 이렇게 내용을 저희에게 알려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만들고 수정하고 읽는 것까지 저희가 한국어로 말했는데 AI가 다 해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게 바로 바이브 코딩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해볼 차례입니다. 크게 제가 생각할 땐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미 작업하고 싶은 파일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클로드를 여기서 종료하시고 cd ls 명령어를 이용해서 해당 파일들이 들어있는 폴더로 이동해서 클로드를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AI가 그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을 직접 읽고 일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뭘 시키실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바탕화면에 빈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시고 거기에 작업해 보고 싶은 파일들을 복사해서 넣거나 아니면 AI에게 예제 파일을 만들어 달라고 해보세요. 예를 들면 엑셀 파일을 한번 만들어 달라고 얘기해 주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텍스트로 된 파일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원본 파일을 바로 쓰기보다는 복사본 파일을 만들어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AI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파일을 직접 수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복사본으로 연습하면 원본이 안전하니까 마음 편하게 이것저것 시켜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한 걸 정리해 볼게요. 클리를 실제로 실행시켜 봤고, 거기 안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명령어들을 배웠고, 깃을 설치해 봤고, 클로드 코드를 설치해서 AI에게 직접적으로 일을 시켜 봤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이 엑셀 파일을 정리해 줘, 보고서를 만들어 줘, 나만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줘. 이렇게 한국어로 클로드 코드에게 명령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컴퓨터 안에서 동작하는 AI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일들을 다 해줄 거예요. 솔직히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 이것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사용하다가 모르겠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 클로드 코드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클로드 코드에게 물어보면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AI와 마찬가지로 클로드 코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또 대신 실행해주기까지 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AI를 활용한 경험이 많지 않으시다 보면 이 클로드 코드를 가지고 200%, 300% 활용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시켜야 결과가 잘 나오는지, 어떤 것들을 해야 내가 원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지, 또 클로드 코드를 가지고 어떤 일들까지 해낼 수 있는지 모르실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다양한 업무들을 AI로 자동화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삶에서 자동화할 수 있는 것들, 또는 AI에게 완전히 위임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찾고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홈페이지에 무료 상담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신청해 주세요.